한 변호사님, 이러면 어때요? 저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고성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막 소장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고성희는 그 얘기를 듣다가 꽤 많네 라고 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고는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고성희는 한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둔 자신의 부동산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재산인데 현재는 고성희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부동산 서류를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할수록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고성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승소할 확률 같은 말이요. 고성희는 확률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당장 숨통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 했고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했고 로펌 찾아다니며 소문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정신병원 얘기도 했고요. 고성희는 그 말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이러면 어때요? 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고성희가 입꼬리를 올렸는데요. 웃음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기자회견하죠. 한 변호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제가 기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사모님, 그건 위험합니다. 상대가 누구인데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박진석 회장 같은 사람은 법정에서만 싸우면 절대 안 져요. 아시겠지만 의리의리한 변호인단을 꾸릴 거예요. 그냥 소송만으로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변호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나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작은 로펌 찾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런데 박진석이 로펌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소문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입으로 다시 꺼내는 게 싫어서 문장 끝을 딱 잘랐습니다. 그 인간이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소문이에요. 저는 이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한 변호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증거가 있습니까?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게 만들면 됩니다. 통장 내역, 근저당 서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말해왔는지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서 26년을 살았는데 내가 바보처럼 살았겠어요? 한 변호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자회견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공 들어오면 고성희가 바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거죠. 고성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다 까발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다 소리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죠. 법적 절차로 확인받겠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얻으시려고요? 고성희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돈이요. 한 변호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을 하자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진석은 체면이 생명입니다. 26년간 속았다 그 말이 밖으로 퍼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기자회견 날짜 하나만 잡아도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막으려고. 막는다고요? 네. 그럼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면 그런 일을 저지르진 못하겠죠.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요. 곧바로 현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비가 듭니다. 고성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얼마요? 적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확히 얼마? 한 변호사는 한숨을 쉬고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견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 이렇게 듭니다. 고성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말로만 큰돈이면 감이 안 오니까요. 기자 응대, 질문 대비,
PR 관련 컨설팅 비용 5천만 원, 회견 장소 음향 촬영 기본 세팅비 2천만 원, 영상, 사진 기록 및 배포 정리 비용 1천만 원, 근저당 거래 내역 사실관계 문서와 자료 정리 도움 인력 비용 3천만 원. 발언문, 질의응답 문구 점검 등 법률 리스크 검토 비용 3천만 원, 현장 안전동선 관리비를 최소 인력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예상치 못한 변수나 추가 자료 확보에 필요한 예비비 4천만 원, 고성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합계를 또박또박 더했습니다. 고성희가 종이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다 합하면 2억이네. 한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소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고성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현실이 목을 조였는데요. 고성희는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좋아요. 2억. 딱 2억만 있으면 제가 기자회견으로 그 인간을 흔들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흔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내가 더 거칠어질 차례지. 고성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 돈 마련할 수 있으십니까? 고성희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있죠. 제가 누구에게 준 돈이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는데요. 고성희는 이번엔 혼잣말처럼 작게 말을 했습니다. 설마 그걸 다 우진이를 줬다는 건 아니겠지. 한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돈을 받아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피하셔야 돼요. 고성희는 문손잡이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고성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점심시간 끝 무렵 지은오 회사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지은호, 내가 준 돈 중에 2억 내놔. 지금 당장. 은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못 드려요. 그 돈은 제 돈이고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는 직원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어. 지은호가 내 돈 받아먹고 모른 척해. 직원들이 얼어붙자 은호는 고성의 팔을 살짝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그 순간 고성희가 손을 획 뿌리치며 은호를 밀쳤습니다. 건방지게 손대지 마.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로비에 쾅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혁이 달려와 고성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성희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계속 이러면 신고합니다. 고성희가 너도 한패냐? 하고 달려들자 지혁이 단호하게 경비를 불렀습니다. 이분 퇴거 좋지요. 고성희는 이를 갈며 끌려나갔고 지혁은 은호를 한 번만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로비로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은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고성희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은호와 거리를 두기 위해 모른 척하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지은호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나온 사람들 특유의 분노가 아니라요. 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속에서 뭔가가 딱 결정돼 버린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고성희는 로비를 지나면서 경비가 쳐다보는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고성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성희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였거든요. 오늘 안에 2억. 고성희는 차에 타자마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였는데요. 이름을 김 실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사람은 실장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고성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룰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남자가 받았습니다. 네. 고성희는 인사도 건너뛰었습니다. 나예요. 남자는 목소리 톤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은 무슨. 지금 급해. 얼마나요? 고성희는 숨을 한 번만 쉬고 말했습니다. 2억. 상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주 짧게 웃는 기척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왜요? 고성희는 속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로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에 필요해. 조건은요? 고성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 이자 주면 되지. 나한테 조건을 걸어? 우리 하루 이틀 거래해? 남자는 고성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결국 돈을 마련해 갚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선이자입니다. 아시죠? 아유 더러운 놈들. 고성희는 속으로 욕을 하였지만 알았으니까 오늘 당장 보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모님, 이 돈 그냥 돈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한 번 받으면 이제 뒤로 못 돌아가요. 고성희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나 이미 뒤로 못 돌아가. 김 실장을 만나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길 고성희는 다리가 잠깐 풀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풀려서요. 숨을 크게 쉬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고성희는 벽에 손을 한번 짚고 바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끝이라는 걸 고성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걸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입금 확인하세요. 고성희는 바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억. 고성희는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사모님? 고성희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억 마련했어요. 회견 준비 들어가요. 한 변호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빨라야 해요. 그 인간이 먼저 눈치채고 움직이면 나는 끝이야. 고성희는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깊이 넣었습니다. 방금 돈 마련했다고 말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숨이 좀 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길가에 잠깐 섰다가 바로 걸었습니다. 택시를 부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성희에게 택시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사람 눈이 싫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급한지 그런 걸 누가 읽어내는 게 싫었어요. 고성희는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 듯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고요. 고성희는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박혔거든요. 박진석 집에서 쫓겨난 뒤로 고성희는 계속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잠깐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앉으면 끝이라는 걸 압니다. 고성희는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오는 열차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서 내렸습니다. 내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반듯하게 울리지 않는 길이었는데요. 고성희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일수록 고성희가 유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고성희는 숨이 조금 찼습니다. 고성희는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봤는데요. 눈밑이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고성희는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고성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를 맞았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고성희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님, 지금부터 빨리 진행해야 해요.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고성희는 먼저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 더미를 봤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진술서, 통장 내역 제가 오늘부터 다 준비해 올게요. 대신 한 변호사님도 오늘부터 움직여 주세요. 사모님, 기자회견은 준비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한 거예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더 세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제가 숨 돌리면 그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 늦으면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수를 둬요. 한 변호사가 고성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말 2억이 마련되신 거 맞죠? 고성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한 변호사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으려 하자 고성희가 바로 막았습니다. 지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견 날짜부터 잡읍시다. 이번 주 안에 하신다고요? 네. 이번 주 안에. 고성희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도 편하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싸움은 앉아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희는 한 변호사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첫 회견은 크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시작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저당 무효 소송 들어간다. 협박을 받았다. 법으로 확인받겠다. 여기까지만.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상대가 반격하면. 고성희가 바로 받았습니다. 반격하라고 하세요. 박진석이 움직여야 나도 얻을 게 있으니까.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시간이 돈입니다. 한 변호사님이 저랑 같이 뛰어주셔야 해요. 한 변호사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기자회견을 하면 박진석 회장 쪽도 반격 자료를 낼 겁니다.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견뎌야죠. 고성희님에게 불리한 과거가 있죠. 고성희가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한 변호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는요, 제가 숨기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무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꺼내면 그건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한 변호사는 고성희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벼랑 끝이라 더 과감해진 걸까? 어느 쪽이든 한 변호사는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첫 회견은 예고편처럼 가요. 예고편이요? 네. 다 폭로하지 말고 법적 대응 시작만 선언해요. 그리고 회견장에 질문이 쏟아지면 한 변호사님이 딱 막아줘요.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2차는요? 고성희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2차는 박진석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한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 회견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협박과 협상의 시작이라는 걸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네. 고성희가 문 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저 회견 바로 직전에 박진석한테 알릴 거예요. 한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락을 하시겠다고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견 날짜, 장소. 딱 보내요.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할수록 얻어지는 게 크겠죠.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 했는데요. 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너무 무리하시면 본인부터 다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한 변호사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릴 것 같았는데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요? 이미 다쳤어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박진석도 좀 다쳐야죠. 고성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복도 끝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방금 했던 말들이 흔들릴까 봐요. 기자회견이라는 단어는 꺼냈지만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속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통장 잔고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2억이 생겼다는 건 숨통이 트였다는 뜻이 아니라 빚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생각을 일부러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그걸 떠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고성희는 코트를 여미지도 않았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일을 쪼갰습니다. 첫째, 회견 날짜 확정. 둘째, 회견 장소 섭외. 셋째, 기자 연락. 넷째, 회견 문구. 고성희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박진석을 꺼냈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박진석에게 하는 거였거든요. 기자회견일이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남들 눈엔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요. 고성희에겐 오늘은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방송국 앞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건물 2층 작은 대관장. 사람들이 설마 여기서? 할 만한 곳이었어요. 고성희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준비를 못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숨겨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건물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끈을 한번 고쳐 쥐었고요. 입술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긴장된다는 감정은 고성희에게 사치였습니다. 고성희가 허락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끝내자라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직전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딱 지금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보내면 박진석이 움직일 시간이 생기고 너무 늦으면 이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요. 고성희는 숨을 한 번만 들이마시고 박진석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해. 고성희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을 껐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 문자가 가는 순간 박진석은 이미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고성희에게는 승부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시각 회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밖은 맑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날치고는 너무 평온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박진석은 언제나 누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기 일상을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진석은 급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박자 늦게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박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거기까지 왔구나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자 화면을 한 번 더 읽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바닥까지 갔군. 박진석은 그 말만 남기고 아무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비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한번 두드리고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온 사람처럼 박진석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낮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내줘야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성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대응이 아니라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이미 기자들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그 어떤 기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고성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성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진석은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빠르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